2024년입니다. 2024년은요, 역시 2024년에 맞게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격시험은 시대에 맞게, 시기에 맞게 맞춤형 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책은 2024년이니까 역시 책에 맞게 동영상 강의도 하고 합격도 2024년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죠. 과거보다는 현재, 바로 오늘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황금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황금뿐 아니고 쉽게 말하면 소금도 조차 썩어가는 걸 살려야 되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세 가지 과목 중에서 1과목이 산업안전보건 퍼스트입니다. 우리 오죽하면 안전제일 영어로 얘기하면 그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과목도 1이에요. 1이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으로서 1과목이지만 2과목 산업안전 일반에서도 교육에 대한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 나옵니다. 그뿐 아니죠. 위험성 평가에도 교육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역시 1문제 또는 2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25문제 중에 법에 대한 것이 5문제에서 많으면 7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2과목 산업안전 일반에서도 법이 나온다. 3과목입니다. 3과목은 우리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기업 진단 지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진단 지도도 출제 기준에 3개로 나눠져 있죠. 뭐가 되어 있어요? 바로 경영학입니다. 2번째 심리학입니다. 3번째 산업위생입니다. 역시 경영학에서도 법이 1문제는 나옵니다. 2번째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문제 이상이 나오죠. 산업위생에서는 어쩌면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편에서 5문제 또는 6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이 법에서 출제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과목 중에서 실제 한 과목 구분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2과목, 3과목도 된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1차 필기 합격하신 후에 어떻게 되나요? 바로 2차 전공 기술을 봅니다. 전공에서도 기계, 전기 또는 화학, 건설을 보실 때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거의 바로 우리 4문제 중에 크게 이게 4문제 중에 거의 때로는 4문제가 다 최소한 3문제 정도는 법에서 출제된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3세팔이라고 그랬어요. 3번째 드디어 면접을 보실 때 인터뷰할 때 뭐를 묻습니까? 거의 3문제밖에 안 묻는 중에 우리 따르면 3문제 다 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2문제 이상은 법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보니까 2024년입니다. 우리 교재는 16판 16세입니다. 우리 교재는 제가 거창해서 ISO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ISO 인정받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불러서 연구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인정받은 교재가 바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024년 책을 새로 구성을 하면서 2012년부터 우리는 2023년까지 시험 보는 몇 년 봤냐? 12개년입니다. 12개년. 12개년 300문제입니다. 왜? 한 해가 25문제니까 300문제가 출제 연도를 그것도 색깔로서 조마다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당연히 출제 연도를 표시된 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저 강의 시에도 집중적으로 이런 표시된 내용으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구성은 출제 예상 문제를 당연히 수록했지만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부록으로 최신기출문제 3개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볼 수 있게 답안 카드도 수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동영상 강의도 제가 한 6군데 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을 여러분 하시고 가장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힘도 듭니다. 뭐가 있어요? 세계 유일무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도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저자 전화번호를 공식적으로 책 표지에 좀 가장된 표현한다면 365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전화번호가 있는 책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신뢰입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고 여러분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자격증도 주고 면허증도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녹색 자격증, 녹색 직업이죠. 그래서 이 자격은 바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안전 전문의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1차 필기는 모두가 다 공통 과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의 구성은 본서에서 요점을 못했다면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 예상 문제에서 또는 저 강의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었고 만들었고 반드시 100점이죠. 만점을 목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24년 최근 심도 있게 거론이 되고 있는 출제 예상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뭐 다른 교재하고 비교하기는 싫지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도사 자격 취득의 결론은요. 본서의 이론 내용과 예상 문제 또는 가끔씩 제가 문제마다 합격 작전 보충 문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100% 합격을 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부록은요. 가연도 기출문제를 실었지만 반드시 백과사전식으로 해설 수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성은 당연히 법, 영, 규칙, 안전보건의 기준, 규칙까지 출제 기준과 똑같게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최신기출 문제를 백과사전까지 했다. 그러면 과연 2024년 구성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입니다. 법은 당연히 1년이 지나야만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통과한 후 1년이 지나야만 시행이 되게 돼 있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일에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는 예도 있고 그 다음날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 시행령은 누구의 영이다? 바로 우리 대통령의 영이 되고 바로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장관부터 뭐라 그래? 영이라 그럽니다. 결론은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은 바로 제1장이 총칙이에요. 1조가 목적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장이 뭐냐? 12장에 벌칙으로 구성돼서 벌칙이 가태료로 이렇게 돼서 가태료 몇 조냐? 제 175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결론은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장 총칙에서 제12장 벌칙장에서 마지막 조는 175조로 구성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 책의 구성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출제 연도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2012년도 나왔습니다. 13년도 나왔습니다. 17년도 나왔습니다. 19년도 나왔습니다. 21년도 나왔습니다. 그럼 2024년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3단이라는 말은 1단이 바로 법이 나와요. 법. 그 다음에 2단이 뭐가 나와? 영이 나와.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규칙이 펼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3단을 구성해서 여러분은 한 번에 2조의 정의가 어디에 또 나오는지 바로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게 만들었고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책을 다 화면상으로 또는 아직까지 우리 시스템상으로 세 개 동시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는 법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을 할 것이고 끝난 다음에 규칙을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실제 3번 강의를 듣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앞에도 했습니다. 3세판입니다. 반드시 이런 구성을 했고 또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그 바뀐 강의에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2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24회도 나온다. 그럼 시행령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2조에서 연결되는 시행규칙은 어떤 것이 있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을 보니까 역시 일장의 총칙인데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서 연결된 것이 바로 뭐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호에서 고용노동부령률이 정하는 재해가 뭐냐 바로 이게 중대재해다. 요것만도 2015년, 2022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2024년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2024년 안전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전과목 만점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앞에 보면 법이 바뀌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전체 강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바뀐 부분만 강의를 하겠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교수님 2021년에도 강의한 내용이 당연히 있죠. 왜? 2021년 강의한 내용도 있고 2022년에 강의하고 있고 2023년에 강의한 것도 있고 바로 2024년 강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춤형입니다. 그래요. 맞춤형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시작의 강의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당연히 좋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니까 벌써 50%를 한 거예요. 또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또 시험 과목에서도 첫 번째 과목입니다. 처음이 좋아야 됩니다. 반드시 처음에 만점이면 나머지 이 과목 산업안전 일반 또는 산업위생 일반, 기업진단지도 등도 다 만점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아직 제가 37년 동안 강의하면서 지도사 시험 보신 분들 중에 만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는 만점짜리가 많이 그렇게 쏟아지는 않지만 여러분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21세기 들어와서 가능하면 지도사도 만점으로 합격하신 분을 찾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만점도 가능하다. 특히 법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5개 중에 25개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첫 강은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법에는 바로 법이 있죠. 이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은 뭐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시행령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로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이 아닙니다. 1명밖에 못하죠. 이건 바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규칙은 누구의 영이냐고요?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쉽게 답을 찾고 쉽게 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3단 법령으로 단위를 비교해서 책을 만들었고 강의 시에는 3단 비교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엄청 넓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단 강의는 법 따로 영 따로 규칙 따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쉽게 책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별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또는 매일매일 개정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도 개정되면 개정 즉시 그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23년 합격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법은 언제 개정되느냐? 2021년 8월 17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 제 18,426호입니다. 그래서 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개정된 후 1년 이후부터 시작되니까 2021년 8월 17일이니까 2022년 8월 18일 날 딱 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2023년 시험을 보시는 데는 개정이 되더라도 2024년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으로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책은 말씀드렸듯이 3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3세판이라고, 3단계라는 것은 법과 영과 규칙이 반드시 일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1장이 총칙입니다. 1장이 총칙. 그러면 이 1장의 총칙이라는 것은 역시 시행령에도 총칙입니다. 당연히 시행규칙도 총칙입니다. 3단계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규칙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책을 펼치면 3단계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요, 1조가 목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행령도 어떻다? 1조가 목적입니다. 안 봐도 시행규칙도 1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2조는 항상 정의가 이렇게 나올 거면 이렇게 3단계로 바로 법, 영, 규칙 3단계로 하면 좋겠지만 하면상 제약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공부할 수 있게 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시행규칙, 출제가 안 되지만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여러분 2023년에 맞춤형 합격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소같이 뚜벅뚜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강은 뭘 한다? 바로 법만 하겠다. 그럼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 1장 총칙이 보이는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장부터 무려 제1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바로 총칙이에요. 12장은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뭐냐 하면 1조는 당연히 뭐든지 어떻게 목적입니다. 그럼 몇 조까지 되어 있냐? 175조의 가태료까지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1조 목적입니다. 이 1조 목적은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데, 참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이럴 때는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하는 것은 좋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그런데 실제 이 책임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책임집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책임은 제일 밑에 누가 져야 돼?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근데 사업주도 어떻게? 지금 가장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사업주는 모르겠지만 돈으로 떼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가장 못마땅한 게 생겨요. 책임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가장 실제 집안에 애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럼 기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CEO가 책임을 집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대통령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안전 전문의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법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결론이 이거죠.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어떻게 환경도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요걸 잘 보세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한다. 그런데 참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데서 근로자라고 또 돼 있더라고. 또 요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언제까지? 2020년 5월 26일까지 제공하는 자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자자를 놈자자를 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사람 자자라고 그래서 곤쳤어. 바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조는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일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1조는 바로 우리 지도사 시험에 나오죠.
산업안전보건법의 1조를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어느 거냐 이렇게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조는요. 알아둬야 돼요. 모든 법은요.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 바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해칙을 만들 때도 있잖아요. 조금 수준 있게 만들면 또 반드시 무조건 해칙에는 1조 목적을 하세요. 집안에 우리 계모임도 그렇게 해요. 2조는 어떻게? 용어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법이 헌법, 행정법 모든 게 다 민사소법 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이래 나갑니다. 정의는 용어의 정의다. 첫째, 산업재해. 산업재해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산업재해란 역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건설물이라든지 또는 설비라든지 원료 재료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나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 산업재해라고 그래. 그냥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는 걸 뭐라고 한다? 산업재해를 한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역시 뭐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로 정하니까. 바로 이거는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제 제3조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면 바로 뭐냐 하면 중대재해 범위라고 이렇게 탁 돼 있어요. 그럼 몇 가지냐? 3가지가 딱 나와 있을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는 임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바로 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근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돼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우리는 근로자라고 한다. 그러나 더 상세한 것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를 찾아가시면 돼요. 넷째 사업주는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요것도 그래서요. 아까 D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또 자로 나와요. 자, 사람이라고 고쳐줘도 되는데 그래서 첫 번에는 그럴듯하게 나다 계속 틀리게 나면 사업주랑 근로자를 사용하여 봐요.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을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의 사업을 하는 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것도 또 사람을 가지고 있잖아. 이런 참 어려운 거지.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주란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을 하는 분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부 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 1조에 하고 2조는 그럴듯하게 했어요. 야, 요거 참고요. 바로 2조 요걸 가지고 이거 이래 되는 거 항이라 그래. 동그라미. 이거는 뭐요? 호라 그래. 호. 그러니까 2조에는 항은 없고 호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호입니다. 근로 됐죠. 5호입니다. 근로자 대표란 또 역시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알아야 돼요.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됐어. 실제는 뭐냐 하면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이 이제 근로자 대표가 되는데 반드시 요 사이에 뭐 이렇게 그 노동조합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복수노조가 많잖아요. 복수노조도 반드시 어느 쪽이라든지 가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이 바로 어떨까? 우리는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지.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이 안 됐다가 하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시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시는 분을 우리는 바로 근로자 대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급입니다. 도급이라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습니다.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하거나 수리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로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하는 걸 무조건 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봐요. 명칭에 관계없다. 제조도 괜찮고 건설도 수리도 괜찮고 서비스도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남에게 맡기면 무조건 뭐다? 도급이다. 그 다음에 도급인입니다. 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도급인이란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는데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예외,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호입니다. 8호는 수급인입니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하거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는, 쉽게 말하면 도급인에게 물건을 어떻게 해? 수급받은 사람이 바로 뭐야? 수급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관계 수급인입니다.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리는 관계 수급이라고 한다. 그 다음 건설공사 발주자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바로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해요. 이거는 꼭 잘, 발주자가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다시 도급하는 자는 예외로 제외합니다. 11번째입니다. 11호 건설공사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 다 건설공사예요. 가 건설산업은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도 건설공사예요. 전기공사법에 의한 뭐 2조 1호에 따른 것. 그럼 뭐냐? 건설공사라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도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도 뭐다? 바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도 뭐다? 바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누구의 영이다? 바로 고용노동부라고 그러죠. 고용노동부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 영이란 말은 사실 명령이죠. 야, 장관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 이 내용 역시 2022년 8월 18일 날 일부 개정되면서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은 지금 현재 2023년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규칙을 여러분 법하고 영하고 마지막 3단계째 시행 규칙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1조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조도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한다면 여기서 중대재해 범위가 있어요. 이 중대재해 범위는 바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목조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산업법이라는 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이게 바로 뭐다? 제목이 중대재해다 말이에요. 이 중대재해는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 질문을 계속 와.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인데도 중대재해는요, 우리가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고, 또 요 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중대재해, 말도 안 좋죠. 처벌법에 있는 중대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의를 안 하냐고, 왜 강의를 해야 되냐고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우리의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시험 출제 기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기술사를 9개 가진 그분 아닙니다. 기능장을 14개 가진 분이 지도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엄청 준비를 철저하게 떨어졌다. 뭐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갔는데 안 묻더라 이거. 내가 당신 왜 그걸 묻냐고. 정말 기술사 9개 갖고 있는 게 맞냐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싶었으면 그 이유는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는 뭐가 있다?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출제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중대재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이다. 이걸 또 하나 또 가르쳐드리면 면접의 단골 손님이에요. 면접관이 중대재해 3가지를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를 비롯해서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 범위에 명쾌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무조건 중대재해. 어디에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된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다. 셋째, 부상자 또는 해서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발생한 걸 중대재해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필기 법의 시험에도 1차라 그러죠. 시험에 나오고 또 어떻게 3차 어디에 나온다? 바로 면접에도 단골
손님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바로 시행 규칙은 안내사항입니다. 다시 우리는 법 용어 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요. 바로 우리는 정보통신공사였잖아요. 그럼 또 건설공사가 뭐냐? 소방시설공사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도 역시 뭐다? 건설공사입니다. 그 다음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도 역시 뭡니까? 건설공사입니다. 그 다음 요거를 좀 알아놔주셔야 돼요. 안전보건 진단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어떻게 조사, 평가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안전보건 진단도 뭐예요? 결론은 크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재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는 거라고 해서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전에 조사, 평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안전보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작업환경 측정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특히 이거는 어때요? 보건 쪽에서 잘 알아야 돼. 요거는 어떻게? 산업 쪽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12번은 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 거고 13번은 어떻게? 보건지도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3조예요. 그래서 실제 산업안전법은 여기 나오죠.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만 유해라든지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건설공사에 할 때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죠. 건설공사 금액입니다. 말하는데 등을 고려하여 누가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어디 가면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령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여요. 바로 적용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행령을 제가 따로 강의했으니까 시행령 할 때는 이제 차로 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범위가 보면 바로 대통령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 딱 이래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번 이제 공부 강의를 저같이 눈으로 한번 귀로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시행령을 듣고 시행규칙을 듣는 다음에 한번 본다면 법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눈에 익혀질 겁니다. 눈에. 여러분 어떤 분이 외운다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선 필기 시험은 5개 중에 1개 골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많이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뚫어질 정도로 보시고 하시면 틀림없이 25개 중에 몇 개? 25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이니까요.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첫째는 정부의 책무가 있어요. 정부가 책임져야 될 업무가 있어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을 집행하잖아. 그죠? 뭐 잘못되면 175조에 뭐가 있어요? 가태료를 내야 되고 전체 12장에 뭐요? 벌칙의 장이니까. 또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도 해주겠다 이 말. 산업재해 예방에 지원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겠다. 또 3호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른 직장 내의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하면 지도 및 요령을 하겠다. 이게 요사이 이제 근간에 항상 많이 강조하는 거죠. 특수노동자에 대한 거죠. 바로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76조라고 있는데 76조 2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새로 추가했다 이 말이에요, 법을.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도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77조 뭐 일어나가죠. 현재는 전부 개정하지 않나 항상 또 새로 생기면 76조 3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히면 어떻게? 2000년부터 새로 이제 보강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 또 정부는요,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5호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라든지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6호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 설치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도사에 대했을 때 이런 이제 정부의 책무를 잘 아셔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정부가 발주하는 우리 안전에 대한 내용을 사업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라든지 관리를 한다. 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여기는 또 어떻게 해? 지원도 해주지만 지도도 해주는데 뭘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 감독하겠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어떻게 해? 바로 벌칙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여는 또 이렇게 나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 증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해주겠대요.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법이 뭐라 그럴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게 돼서 자꾸 권치고 하니까 뒤죽박죽인데 누군가 손을 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근간에 뭐라 그래요?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겠다는데 저는요 실제 우리 안전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안전이 1952년에 이제 안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생겨가지고 민간에서 이제 중추적인 안전 역할을 하는데 1900 어떻습니까? 89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생겼어요. 근데 요 사이에 또 와서 산업안전공단 가지고는 도저히 민간인 기관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국산업안전공단도 민간인이라기보다는 그분은요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정부 출연기관이지만 역시 그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바로 민간인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민간인을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 뭘 하겠다? 뭐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가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으나 여러분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도사는 2항입니다. 정부는요 1항 1호부터 예를 든다면 9호까지 정부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뭐예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하 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도 해주겠죠. 뭘 주겠다? 돈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로 됐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계속 봅니다. 바로 5조. 그러니까 4조가 뭐예요? 정부의 책무인데 5조는 어떻게? 사업주 등의 의무예요. 사업주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78조, 법에 있다는 거예요. 78조에 따른 물건을 쓰고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로 또 있잖아요. 중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래 해도 되잖아. 그죠?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2조 및 6조에서 같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하거나 배달하는 사람을 포함한 요는 또 뭐예요? 사람이에요. 포함한다. 이하 2조 및 6조에서 같다. 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국가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이걸 뭐요? 이 내용을 모든 걸 떠났어요.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요. 쉽게 말하면 따라야 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저거 나쁜 표현하면 정부가 까라면 까시오 이 말이잖아. 그죠? 좀 더 심각하게 할 수 있지만 못하겠어요. 참 어떻게 이런 법을 저는 뭐 국회의원이 안 됐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좀 이렇게 이게 실제 이런 것은 사전에 뭐 수석 전문위원들이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계를 엄청 했을 거라고. 안 그러면 노동부 사무관들이 했을 건데 이걸 왜 그렇게 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로서 한번 이 하나하나 단어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사업주는요, 그럼 의무가 뭐냐? 바로 이거죠. 이 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해요. 그 산업재해 예방 기준은 뭐냐? 그럼 바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호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이 좋습니다. 근로 조건을 개선. 이게 아예 교육에 딱 나와 있어요. 이제 교육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그러면 근로자만 하는 거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럼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다 어디에 사실 포함이 돼요? 근로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근로자를 하면 되는데 그걸 분리해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뭐 근로자하고 정상적으로 뭐가 틀리냐 이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돼. 누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역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2항. 다음 곡호의 어느 하나에, 다음 밑에요. 1, 2, 3호요. 다음 곡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뭐? 바로 이거예요.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료, 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물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역시 이것이 어디서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역시 그러면 4조가 정부의 책무였어요. 5조가 뭐예요? 사업주의 의무예요. 그럼 당연히 근로자의 의무도 있다. 근로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요. 근로자는 이 법과 제 1조가 노무를 제공하는 분이었죠. 사람이었죠. 그러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근로자만 적용되나 봐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어떻게 기준을 당연히 준수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공단 등, 공단은 여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하고 있어요. 공단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어떻게 따라야 한다예요. 따라야 한다. 의의가 없어요. 뭐 따를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말 들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7조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공표를 하겠다.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는 바로 장관이 해야 돼요. 근데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하겠죠. 국장이 하는 국장도 안 해요. 밑에 하겠죠. 주로 이제 사무관들이나 실무관들이 하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 1항에 따른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 보상법 8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산업재해 보상법이라는 한데 산업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표한다. 그래서 장관도 마음대로 잘 공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8조 협조 요청, 이거 시험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8조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은 7조 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뭐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고용노동부는 제외하는데 이하 2조에서 같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그 산업 관한 미리 누구하고 협의해야 한다?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사망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 2항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국무총리에게 협의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한테 부탁할 일이 생기 협조할 일이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누구한테 협의 조정을 보고해야 되나? 당연히 국무총리한테 협의 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한테 협의 조정 사항을 먼저 보고해가 사인을 맡아가지고 총리가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사항입니다.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라든지 사업주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죠. 5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 단체 장에게 다음 국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관련 기관 단체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은요. 1호 부가가치세법 8조 및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라든지 또 고용보험법 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누구 영어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구조는
산업재해예방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 고용노동부 장관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의 용어로 고용노동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어디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거는 시행규칙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행정기관과 공단이 제공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어디 있다 그러면 영에 있다. 시행령에 여기 있죠.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어디 있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있다. 이제 감을 잡으시고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10조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로 여기 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 이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바로 이제 보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관계 수급이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관계 수급이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포함하여 우리는 제1항에 따른 공표해야 한다. 그 다음 3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그 다음에 4항, 1항, 2항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용어를 정한다.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험 시행규칙. 이제 여러분 책을 펼치면 바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시행규칙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11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1조를 보면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용어로 정하는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인데요. 제가 지금 요거는 지금 시행령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법인데 11조가 이제 산업재해 예방의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거고요. 요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의 설치 운영의 사항은 뭐도 없다.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뭘 운영하냐 그랬더니 바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 안전보건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도 운영 그 밖에 고용노동부 용어를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시행규칙에 가면 이 내용이 그 밖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2조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차원의 재원입니다. 그럼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론 국민의 세금이지만요.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재원은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금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산업안전재해예방 지원은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2호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의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13조가 사실은 뭐로 끝났냐 그러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1장 총칙 끝나요. 13조는 뭐냐면 기술 또는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고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기술 또는 작업 환경에 관한 사람. 이 환경에 대한 것은 주로 대개 보건입니다. 표준을 정하여 표준은 뭐 스탠다드를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제5조 2항 5조예요.
그 산업안전 5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조치. 그 다음 38조 39조에 따른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사를 취득하시면 이런 거 기술 또는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을 위원회에 여러분도 이제 모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다음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어디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역시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인데요. 이걸 이제 쭉 보면 바로 이제 14조인데 여기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역시 법인데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바로 보건법은 1조에서 13조까지가 총칙적인 내용이에요. 2장부터는 이제 안전보건관리체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다면 1강을 제가 한 이유는 바로 1강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계속 법만 제가 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다 175조까지 끝나면 바로 이제 시행령을 넣어갑니다. 그럼 시행령이 끝나면 이제 시행규칙에서 이래가는데 여러분은 바로 눈욕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3번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찾을 때는 쉽다. 14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여기 봐요. 이사회 보고 승인 딱 있어요. 그 다음 시행규칙에도 이 내용이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 실제 공부할 때는 엄청 편하게 만들었다. 3단 편집으로 제가 구성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산업안전보고 1조입니다. 목적, 총칙의 내용들을 모두 했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부터 시작해서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